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을 모시고 새해 계획과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충북교육가족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여 지났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에는 지난해에는 우리 충북교육청은 현장에 귀와 마음을 열고 집사광익의 자세로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하면서 미래를 대비한 충북교육의 혁신을 준비했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 2024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실력 따짐 충북교육의 원년이라고 정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의 아이들, 학생들이 다양한 몸활동을 통해서 몸 근육을 기르고 또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초 기본 학력을 갖추어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신년 화두를 교육의 품에서 서로 배우고 성찰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충북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수 공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도와주셨던 모든 도민 교육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운과 성공 그리고 번영을 기원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하늘로 비상하는 청룡처럼 힘껏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해 우리 교육감님 이제 임명되시고 1년 한 6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 많은 성과가 있으셨는데 지난해 충북교육청 이룬 성과 돌이켜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크게 요약하면 새로운 도전과 성과의 시기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도전으로는 아기 성장 골든타임, 또 작은 학교 활성화, 또 충북 미래학교 선포식,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그리고 환경 교육 비전 선포식, 그리고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뒤에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그 도전을 하는 자세로 여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주요 성과가 있었다면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 이 매니페스트 운동 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 충북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국가기록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그리고 국가 시책 추진에 관련돼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받아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그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에서도 2등급이 상승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개에서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 덕분에 생각이 들고요. 또 주요한 사업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충주에 광역 발명 교육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앞으로 발명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은학교라고 유초중을 통합하는 특수학교가 설립이 돼서 많은 혜택을 학생들이 받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 이루미를 보급해서 앞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서
깊고 넓은 배움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를 만들고 촘촘하고 밀도 높은 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제 바람은 하늘 아래 충북의 모든 공간이 배움터, 학습터로 만들고자 기획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도 많고 예. 또 청렴 국민권익의 청렴에서는 또 2등급이나 또 상승을 했어요. 예. 그 타지 자체에서보다는 굉장히 월등한 성과인데 지난해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많은 계획과 또 추진이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 중점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갑진 새해에는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기반으로 맞춤형 처방으로 학생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의 모든 역량을 교육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한 명 한 명이 실력과 의지를 다져지는 그래서 실력 다진 충북 교육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건강, 마음 건강을 기반으로 기초 기본 학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또 학교 밖에서 우리 충북의 학생들 아이들이 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몸 근육 기르는 데 주력을 할까 합니다. 이 몸 근육 강화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운동장 그리고 일학생 일스포츠 자율체육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서 학교별, 교실별, 개인별로 체계적인 몸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몸 근육과 더불어 마음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나 책봄을 통해서 마음 근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고전 독서교육, 내 인생 책 세 권 운동을 전개해서 충북의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 도덕적 상상력을 가진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까 합니다. 이런 그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 바탕 위에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학력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축하는데요. 이걸 좀 다채움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빈 곳을 채운다는 의미로 다채움이라고 고유명사를 지었는데 이 다채움을 통해서 기초학력 진단부터 학습 이력 관리, 심리 정서 및 진로 진학 데이터 누적까지 학생들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성장 과정, 학습 촉진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그것을 성과를 만들어서 다시 진단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충북의 그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채움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는 모든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 성장 골든타임이라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이 많이 뒤떨어지고 그 나이 때 해야 될 역량 함양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사회성 발달 시기에 놓치지 않고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또 적극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그런 큰 틀에서 이루어지면 단위학교에서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학교에서 자율 기반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단하고 학습 촉진하고 성과를 이룬 것을 확인해 다시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학습에 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것의 기반이 저는 학교 자율교원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게 평가를 얘기하면 뭐 그 결과 가지고 순서를 정한다, 서열을 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평가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이고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단위 학교와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평가, 자율적 평가, 그리고 학생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 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 신장이나 지금 말한 여러 가지 그 실력 다짐을 위해서 필요한 영역을 또 필요한 분야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서 평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까 합니다. 저런 그 2024년에는 이형 말씀드린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력, 덕력, 지력을 겸비한 건강한 학생,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충북교육은 올 한 해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실력 다짐 충북교육 원년의 해가 되겠는데요. 네네. 이렇게 우리 교육감님 올해 정말 굉장하고 나름 그 체계적인 계획이 있으신데 이 제가 보니까 올해 본 예산이 지난해 대비 무려 1,000억 원 정도가 줄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참 예산 감소가 참 걱정이 되는데 시체계 운영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작년 상반기만 해도 그 전에 세수 확보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서 교부금이 많이 분배가 돼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이미 작년에도 충북교육에서는 뭐 한 4천억 정도 감축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올해도 긴축을 하면서 마지막에 충북 그 교육청의 전 예산은 한 1,000여억 정도 긴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해왔던 사업도 유지해야 되겠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런 그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 재정 긴축에 따른 예산 감축은 또 우리 충청북도만이 아니고 그렇죠.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공통된 현상이라 그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어서 최대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 간에 중첩되는 예산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했고요. 또 학교에서도 뭐 연수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다면 통폐합을 해서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좀 감축하려고 했고 유사 사업 같은 경우는 재구조화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감축됐습니다만 공약이나 또 공교육이 추구하는 그 본질에 기반을 해서 핵심 사업은 다 예정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 긴축 때문에 교육결성이나 교육 활동이 축돼서 학생들에게 또 우리 충북교육에 미흡함이나 타격을 입지 않도록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과 앞으로 1년 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충북교육의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까 그 교육감님께서 올해 계획 중에 한 정책 중에 아이 성장 골든 타임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제가 사실 이 사업은 제가 현문현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상반기에 유치원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정말 그 유치원의 원장님 선생님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학생들의 그 기초 소양이 너무 떨어지고 특히 그 나이 때에 꼭 필요한 그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력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걱정을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나이대에 그 적당한 학습이나 적당한 지식 또 적당한 역량 함량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 평생 그때 교육받은 아이들은 항상 미흡함으로 남는다는 얘기가 정설 학설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거쳤던 학생들에게 그들이 그 시대에 그 학년 그 발달 시기에 정말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을 위해서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작년 하반기에 네. 그 아이성장 책임 유치원 10개를 개원하고 또 책임학교 5개, 또 책임학급 20학부 선정해서 이미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아이성장 책임 유치원은 전 유치원으로 확대를 해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원 유아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드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아이성장 책임 학교도 곧 초등학교 저학년에 필요한 모든 학교에 책임 학교로 선정을 해서 1, 2학년 학생들의 그 사회 및 언어성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를 돕기 위해서 교사 연수도 더 강화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그 어린 학생들이 그 나이대에 그 수준에 꼭 필요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특별히 실시해서 네. 그 골든타임을 놓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작년 상반기하고 올 1년 동안 그 코로나 사태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집중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님 결제 1호죠. 예. 기초 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또 다채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뭐 초중 학교 다닐 때도 필요하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정할 정도로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학생들의 그 실력 함양이 저는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기초학력은 일단은 먼저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지 네.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네.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 진단 학습 촉진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이 다체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2024년에는 그런 차원에서 다체험 온라인 학습 상담과 기초학력 책임 학년제를 운영해서 학습과 성적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 운영할까 합니다. 이에도 그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나 학습 지원 튜터를 지원하고 특히 그 방학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기초학력 이음학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기초학력을 위한 자문단, 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네. 다양한 방향 활용할 할 계획이고요. 학력 신장과 관련돼서 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우리 충북교육은 결국은 뭐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이제 특급 목적 고등학교 있습니다만 되게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뭐 50%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그렇죠. 대학에 진학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네네. 있는데 네. 충북은 그동안 이제 수시 중심의 대학 진학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나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세세한 특성을 잘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긴 한데 네. 그동안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게 수시 중심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얘기할 때 예. 좀 소리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수시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능을 소리해서는 아, 안 되죠.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까지 좀 소리한 것이 이제까지 흐름이었었고요. 네.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의 추세가 오히려 2028년에 새로운 그 대입 제도 또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네네. 내신 같은 경우도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그 수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해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1차로 수시에 합격을 했어도 예. 수능에서 최저의 학력 기준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최근에 뭐 지방 대학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점점 더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학력 얘기도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신장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기반이 돼서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수능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진로 진학에 꼭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네네.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기초 기본 학력을 충실하게 해서 노력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진로 진학이라는 게 뭐 고등학교 와가지고 대학 준비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탄탄한 기초 소양과 네. 기본 학력을 갖춘 상태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력을 해야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가고 네네네. 본인이 원하는 취업도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충북에서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일반의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수시든 정시든 그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시 중심이라고 해서 수능을 소리했던 정책이나 그런 경향을 빨리 탈피해서 기초학력을 기반으로 학력을 신장하고 그것이 이 토대가 돼서 우리 충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본인이 진로든 진학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그 미래를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초학력 보장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를 실력 다짐 충북교육이라고 한 것도 네. 그런 의미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 교육감님이 그 원년부터 학력 신장 또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기 위해서 그런지 지난해 그 수능 시험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원년보다 뭐 서울대 물론 서울대 진학이 다 뭐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아졌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대 진학률이 현재 정시는 아직 좀 남아 있죠. 25%가 역대 최다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그 이제 학부모들은 어찌 됐든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첫 발을 디디는 어떤 거에서는 어느 대학을 가나 또 성적이 어떤가 학부모들은 가장 중요한데 그 충북이 지난해 그 수능에서 대입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감이 어떤 그 원동력이 있을까요? 아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네네. 이제 그 특정한 대학이나 특정한 성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공개하는 건 아직도 좀 신중해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제 느낌이나 이제 보고 받은 바로는 점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도 단위학교 교장 중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학력 신장이나 진로 진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네. 학생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런 변화가 조짐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곤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 사실 오늘 뭐 이 질문에도 없지만 그 얘기를 한번 질문을 던져 여쭤본 건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데이터를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네네네. 장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좀 그렇죠. 조심스러워서 예, 예. 하여튼 제가 소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충북의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들의 미래는 우리 기성세대의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공교육이 본래 근본적인 목표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서열한 매긴 또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교육의 본래 목표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선택이 돼도 가고자 하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 학력 신장이 최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강요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돼서 학생들의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또 공부라는 게 꼭 뭐 주요 교과목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앞으로 시대에는 지금 뭐 학력의 개념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초에 그 제가 기자회견도 하면서 주문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학력의 개념을 바꾸자. 전통적인 이미 학력 개념이 있는데 새로운 첨단 기술이나 에드테크나 이제는 뭐 사람의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2차 산업혁명에서 사람의 지적 노동도 기계가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분명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 중으로 학력에 대한 개념을 재구조화해서 그 학력에 맞는 충북 교육의 큰 그 흐름이나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맥락에서 봐도 공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실력 다짐, 그렇죠. 실력 학력 향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모자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또 이제 그 전국 우리 교육청 또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가 좀 이 문제로 떠들썩했죠. 서희초 사건이죠. 이걸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심각성, 또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화됐습니다. 그리고 교권 4법도 통과됐어요. 교권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 충북도 교육청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사범대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를 좀 하다가 석박사 학위 받고 청주교대에 와서 28년 동안 초등교사 양성하는 대학에 있으면서 매년 학교를 많이 찾아갔었거든요. 그렇죠. 교사들 지도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작년 그 슬픈 그 서희초 애사 참사 이후에 제가 그 작년 9월 2일 날 그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 여의도 가서 대학볕에 같이 앉아서 경관 상황을 좀 보고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그 학교 현장을 좀 더 살펴보고 의견을 들으려고 청주 시내는 몇 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서 그 시대의 그 아픈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같이 많이 울기도 했고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또 일부 고통은 결국은 그게 선생님들만의 그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학교 현장이 더 발전적이고 더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사법도 이미 국회에서 개정이 됐고 우리 충북에서도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 활동 보호 종합 대책도 수립을 해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 서서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그 교권 침해 사안이나 어떤 그 선생님들이 꼭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이제까지는 뭐 선생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네. 얘기를 듣고 법도 개정이 됐고 이제는 어떤 그 사안을 발생한 사건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정책안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미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제가 취임해서 충북에서는 그런 교권보호 차원의 교원 119라는 걸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선생님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네네. 바로 본청에서 담당 장학사나 또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네. 그 교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교권 119 제도를 이제 더 강화해 가지고 교원 마음 클리닉, 뭐 교원 법률 119 이런 그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제도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마음 편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뭐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학생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강조하고 있고 사실은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작년에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조정 대응 연수를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조정위원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교육부에서 아예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전직 교원 경력이 있거나 네. 경찰 근무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 돼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따로 만든다고 그러고 이미 충북에서도 이제 그런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선생님들이 너무 두렵지 않고 정말 교육의 본질에 맞게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난 뒤에 네.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는 아이 깨우다가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교육감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수차례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이 그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자는 아이를 깨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미흡함이며 이기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교육감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제가 누차고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지금도 그런 면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요즘 좀 대화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충북에서는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재작년부터 제천에서 제가 학부모님, 어머님들 15분을 모셔놓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흔쾌히 네. 그 공감을 해서 제천부터 영동까지 수백여 개의 프랭카드가 붙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자녀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때 그 학생의 자기 부모도 선생님 편이라고 생각할 때하고 네. 자기 부모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하고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부모도 선생님 편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더 정상화가 된다면 그 모든 성과는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은 집에 가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다. 그러니 자녀에게 효도하라 하는 말을 강요하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이면 그것이 다 연결이 돼서 일석사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올해도 지금 뭐 어떤 경찰서 서장님도 동조해서 그 경찰서에 그런 그 프랭카드를 붙인 적도 있고요. 뭐 자유청년연맹이나 학부모협의회나 많은 그 기업에서도 예.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지금 충청북도에는 여러분 그 시내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가시다 보면 프랭카드로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특정한 경찰서의 가족인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특정한 단체의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네. 이게 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그런 지원과 후원과 격려의 마음을 모으고 또 그 학생들도 자기 부모조차도 선생님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학교의 그 교육 환경,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예.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뭐 교권 침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극복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더 구체적인 건 또 있는데 그건 뭐 뒤에 하기로 하고요. 네. 학부모가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고 운동을 벌여서 충청북도의 모든 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동조하는 많은 단체, 기업 또 특히 그 시민사회단체나 예. 봉사활동하는 그 조직이나 기관에서도 서서히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고 예. 같이 하려는 그 흐름이 지금 새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인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단제고 개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참 이것도 여러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총장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새로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공립형 대안학교가 2개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계산해 있는 목도 나라학교는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이미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네. 담당 장학사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 그냥 개교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할 때 정말 가능하냐 예. 확인해봤고 담당 부서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믿고 결제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재작년에 취임하자마자 목도나라학교 개교를 제가 결제를 해서 작년 3월에 학교 문을 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몇 차례 그 단제 목도나라학교를 가보면서 참 제가 상당히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개교를 해서 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나 또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좀 제가 좀 아쉬워하고 후회를 했고요. 작년 3월에 이 단제 고등학교도 똑같은 상황에서 담당 부서의 장학관이 보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예. 검토해봐라. 그랬더니 다시 보고를 하면서 올해 개교하기보다는 1년 늦췄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러면 그것이 교육부나 의회나 담당 여러 가지 기관이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연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 3월에 개교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6개월 전에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7월에 교육과정도 완성이 되고 모든 시설이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단제고등학교는 그 증개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교육과정도 여러 가지 미흡함이 많아서 제가 단제고등학교를 1년 연기한 것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다만 전에 그 약속 차원에서 공개했던 예상했던 그런 그 개교 시기를 늦추면서 혹시 그 시기에 맞게 자녀를 보내려고 했던 학부모님들이 아쉬워하고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신의 성질 원칙에 좀 벗어났다 생각이 들지만 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 공간에서 학생들이 원 없이 1년, 2년, 3년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볼 때 저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그 이후에 지금 인등도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에 그 단제고등학교의 인재상이나 또 비전을 공모했는데요. 많은 분들로부터 여론을 모아가지고 비전은 빛나는 배움으로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가는 단제인 이렇게 교육 비전을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목표도 개성이 넘치는 전문가, 공동체와 성장하는 실천가, 미래를 그리는 탐험가 이런 인재상들이 구성이 돼서 네. 올해 8월 전까지 기본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TF팀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네. 전국에 있는 많은 대안학교 전문가 또 충청북도에 있는 대안학교 전문가들과 수기를 해서 네. 교육과정을 만들 거고요.
이미 인증 교과서는 2권을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도 기존에 준비했던 그 시설이 잘 갖춰 있습니다만 최근에 생성의 AI가 등장하고 또 새로운 그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머무는 그 공간이 단제고등학교 공간이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학습의 중심도가 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이제 그걸 시설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 있는 그 증계 측에서는 그 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개축을 하지 않으면 좀 그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충분히 해서 교육 환경도 새롭게 구성하고 교육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도 더 탄탄히 구축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단제고등학교 옆에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온라인 스쿨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온라인 스쿨과 연계를 해서 단제고등학교가 본래 생각했던 공립형 대안학교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잘 준비해서 충북에서 단제고등학교에 오고 싶은 학생들이 많도록 또 이미 와서는 그들의 꿈과 그들의 잠재력을 구현하고 교육 목표나 진로 진학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단제고 개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올해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충북 교육의 올해 화두는 상수 공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품에서 서로 성찰하고 배움에 전력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충북 교육을 위한 올 한 해에 충북은 실력 따진 충북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실력에는 몸 활성화를 통한 몸 근육 기르고 독서 활동을 통한 마음 근육을 길러서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다지고 기반을 더 구축해서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기본 기초 실력을 다지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들의 진로 진학을 위해서 후회 없이 가고자 하는 진로 진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교육을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 2년 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의 긴 학습 기간 동안에 갖춰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충북의 유초등고등학교 500여 개 학교가 우리 기성세대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후세대에게 죄짓지 않는 그들의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유초중고등학교의 1년 1년을 그들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정 여러분 올해도 지난해처럼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충북 교육이 한 발짝 더 발돋움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설날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에 항상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 충만하고 행운 가득한 그런 가정과 우리 이 충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고 여러분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교육감님의 실력 다짐 충북 교육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고요. 올해도 학생과 학부모 또 교육 가족들이 행복한 충북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